건축물 용도 변경. 이제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명확한 의사결정 가이드를 제시해드립니다. 내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 싶은데 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명확한 법적 체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가이드는 그 체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를 찾는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셨나요? 건축물은 여러 용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하나의 공간에 두 종류 이상의 용도를 지정하는 복수 용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건축 및 입지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의 모든 길은 9개 시설군으로 통합니다.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의 용도를 29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위험도와 특성에 따라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군에서 다른 시설군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결정되죠. 바로 이 9개 시설군이 용도 변경의 핵심입니다. 여기 용도 변경의 핵심 지도인 9개 시설군 체계를 보시죠. 위로 갈수록 상위 시설군, 즉 더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그룹이고 아래로 갈수록 하위 시설군, 즉 낮은 위험도를 가지는 그룹입니다. 가장 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있고 그 아래로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그 밖의 시설군이 있습니다. 각 시설군 안에는 운수시설, 공장, 방송통신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단독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 위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경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상위군으로 변경, 즉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장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며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위군으로 변경, 즉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가장 간단한 절차인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로인 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높은 단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손님을 맞는 일반 음식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인 8그룹에 속하고 일반 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군인 7그룹에 속합니다. 이는 하위군 8에서 상위군 7으로의 변경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로인 신고입니다. 더 낮은 단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인데요. 만약 4층 건물 전체 600제곱미터를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 중인데 이를 사무실로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일반 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군인 7그룹에 속하고 사무실은 주거업무시설군인 8그룹에 속하는 업무시설입니다. 이는 상위군 7에서 하위군 8로의 변경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용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이라도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 승인입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용도 변경 신고와는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선 사례의 600제곱미터 사무실 변경은 이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경로인 기재 변경은 같은 그룹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400제곱미터 규모의 고시원을 운영 중인데 이것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영업시설군인 5그룹에 속하고 호스텔 역시 관광-숙박시설로 영업시설군인 5그룹에 속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영업시설군 내에서의 변경이므로 관할 지자체의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예외 경로도 있습니다. 별도 절차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인데요. 80제곱미터 상가에서 운영하던 일반 음식점을 사무실로 바꾸려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할까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변경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즉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 업무시설과 일반 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동일한 세부 항목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별도의 허가, 신고 또는 기재 변경 신청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요하게 기억하실 점은 절차가 생략되더라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 예를 들어 소방이나 주차 등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용도 변경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사결정 매트릭스입니다. 상위군으로 변경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가는 허가 대상이며 단독주택을 일반 음식점으로 바꾸는 것이 예입니다. 하위군으로 변경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는 신고 대상이며 일반 음식점을 사무실로 바꾸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동일군 내 변경은 같은 시설군 내 이동으로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며 고시원을 호스텔로 변경하는 것이 예시입니다. 마지막 예외적 변경은 시행령 같은 혼의 이동으로 절차가 없으며 소규모 음식점을 소규모 사무실로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용도를 변경할 경우 재산상의 손실과 법적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으로 원상복구 또는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타법령상 영업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하면 형사처벌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처벌 상세 규정입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동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 위반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용도 변경. 이제 지도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건축물 용도 변경은 더 이상 막막한 문제가 아닙니다. 9개 시설군이라는 지도를 통해 현재 위치, 즉 현 용도와 목적지인 변경 용도를 확인하면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집니다. 허가, 신고, 기재 변경 중 당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경로를 선택하여 성공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고지 및 추가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공된 법령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나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